안녕하세요. 소박한데 강부 인사드립니다. 한참 전에 했던 개미 투자공학 3장에 이어서 4장을 해볼 차례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원론에 대한 얘기였다면 4장부터는 강론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개별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상호작용 가능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개인별로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얼마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 웹페이지를 각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변동 연관 지도라고 지금 이름 붙였죠. 변동 연관 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변동 연관성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볼게요. 변동 연관성이라는 이제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두 종목이 있다고 하죠.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생각하기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특히 강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특정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동 연관성이 중요한 이유,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결론은 이거예요.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분산 투자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같은 비율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 A, B가 있다고 할 때 A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의 변화, B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의 변화, A, B 반반 투자했을 때 수익률의 변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도 수익률도 같고 변동성도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이 정도로 아주 강한 연관성을 가진 종목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일종의 테마주라든가 뭐 어떤 종류의 종목들이 있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용도로 변동 연관 지도를 활용해 보려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결론이고요. 연관된 종목들로 분산 투자 시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려면 고루고루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 연관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5년간 가격 변동을 막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이렇게 가격 변동을 기록해 놨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이제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5년간의 가격 변화를 기록해 놨다가 각 종목 간의 모든 조합에 대해 연관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연관도가 높은 종목들은 가까운 데 배치를 하고 연관도가 낮은 종목들은 멀리 배치하되 위치는 상관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이제 평면상에 우리가 이제 이걸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관도가 높은 것들은 이렇게 모일 거고 그 다음에 연관도가 낮은 것들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 설명을 해놨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이 테이블이 있고요. 검색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가 있죠. 연관 지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은 이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검색어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테이블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상 결과 중에 내가 지도에다가 개별 표시 원하는 항목을 체크하는 거고요. 표시된 종목들이 연관 지도를 준 패널의 연관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거죠. 제가 밑에 든 예시를 몇 가지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예시로 제가 만약에 해운 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 조선주네요. 그 다음에 현대상선, 그 다음에 페노션, 그 다음에 대한해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지도상에서는, 연관 지도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사, 그다음에 해운사에 대한 군집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의 내 가상의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강해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았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할 요인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현대상선만 좀 상대적으로 다른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구성을 할 때 가능하면은 여기저기 다양한 위치에 있는 거를, 다양한 지도상의 다양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거를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권장한다는 거죠. 이제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선택했다가 전체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업종별로 정렬해서 특정 업종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업종별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업종을 누르면 이제 정렬이 되고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건설을 볼게요. 현대건설부터 건설 딱지가 달려있는 종목 전체를 본다고 할 때 그린 플러스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여기저기 분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 스크롤로 줌업하면 하고 이제 마우스로 이제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건설 클러스터가, 건설 업종이 연관성이 되게 높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건설 종목들은 가격 변동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것저것 분할 투자할 할 그닥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했다가 지우면은 지워지고요. 이제 테이블 항목을 전체 선택해서 특이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약간 이거는 그냥 흥미 삼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이름이 전부 다 보이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 그다음에 여기는 막 섞여 있죠. 그다음에 여기 방송, 게임, 이제 제약, 생물공학, 생명과학,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른 회사의 와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본인의 포트폴리오 후보군에 맞게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때 그때 연관도가 너무 높은 것들이 몰려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높은 연관성의 업종, 증권, 보험, 교육, 게임, 방송, 엔터테인먼트, 건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건설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비슷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연관성의 업종, 이제 여기저기 지도에 나온다는 거죠. 뿔뿔이 종이, 목재, 가구, 광고, 섬유, 의류, 신발, 호화품 등등.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이제 낮은 연관성의 업종들은 주로 기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업종들,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 중에 일부 회사들은 또 다각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관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에다가 어떤 업체가 선도적이면 다른 업체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든가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업종들이 주로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외곽의 외로운 섬들, 아까 보시면 막 바깥에 있죠. 점이 한 점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에 연관도가 높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할 때 튕겨나가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표본 개수가 작아서 유의성이 좀 떨어져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여기 3개 언급해 놓은 거고요. 그 밖에 찾아본 숨은 그림들, 예를 들면은 생명과학이랑 생물공학 군집에 화장품 회사랑 전자기기 회사가 하나 있어요. 또 이름이 다른 미원 계열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도를 한번 재미삼아 보면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럭저럭 재밌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얘기죠. 참고자료로 공간 배치에 관한 거, 공간 배치에 관한 게 연관성이 높은 것들은 가까이 배치하고 연관성이 낮은 것들은 멀리 배치하고, 그런 알고리즘을 여기 티슨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집 탐색에 사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업종 분류는 여기 FN 가이드의 와이즈 섹터 클래시피케이션 WISC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능한 한 그 종목 간의 연관성이 낮은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